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외국계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이번에 인터 뽑는데 1770년 지원했다고 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반도체 회사는 삼성, SK 말고 모릅니다. 외국계 반도체는 뭐 좋은 회사겠죠. 예. 인터 뽑는다. 인터는 정규직이 아니죠. 물론 정규직 전환 인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인터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래서 인턴은 사실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실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확실한 자리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런 인턴 자리를 하겠다는데 아마 1770원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몇 명 뽑는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많이 뽑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뽑아야 한 20명 정도? 대략적 20명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턴은. 근데 20명 뽑는데 1770명은 진짜 지원 많이 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요즘 인턴도 많이 안 뽑을 겁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가 많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도 요즘에 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채용을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럼 인턴도 많이 안 뽑겠다는 얘기죠. 예.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인턴을 왜 지원할까? 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턴 어차피 뭐 일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고 뭐 돈과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왜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인턴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정규직 채용할 때 경력사항에 적을 수 있거든요. 어느 회사 인턴으로 일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력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 좋은 회사들이 그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이제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 채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짬뽕을 먹은 사람들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중고 신입. 요즘엔 중고 신입을 많이 뽑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해본 사람들, 어느 정도 경력을 채운 사람들을 쓰려고 해요. 왜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일을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업무 적응이 빠르고 일도 빨리 배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과 잘 융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이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사람보다 어느 정도 밖에서 일해보고 온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생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 신입 뽑을 때 어느 회사에서 인턴 했냐, 어느 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웠냐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저 인턴직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턴직도 들어가기 힘들다. 예.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만약 20명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1750명은 못하는 거죠. 예, 못하는 거죠. 아마 저기 한 군데만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A회사 안 되면 B회사, C회사, D회사 문어발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취업 준비할 때 한 군데만 지원 안 됩니다. 그냥 다 지원합니다. 그냥 이제 어느 회사든 간에 있잖아요. 공고 나오잖아요. 되든 안 되든 지원해요. 요즘에 대기업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한 군데만 지원해서 붙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한 300군데 이렇게 지원해요. 300군데, 400군데. 예. 이력서 내는 거 공짜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거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군데 붙고 거기서 이제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대기업 붙는데 뭐 350군데, 심한 경우는 500군데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군데.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펙 좋고 학점 좋고 어학이나 이제 각종 자격증도 잘 따놨고 이제 그런 사람들 붙는 거죠. 근데 점점 문제가 뭐냐 하면 대기업도 이제 사람 많이 안 뽑는 거죠. 대기업도 이제는 뭐 정기 채용을 안 하잖아요. 수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시 채용. 그러니까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그때 필요한 사람 뽑겠다는 거죠. 막 뽑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정기 공채가 있으면 이제 뭐 상반기에 몇 명이 뽑고 하반기 몇 명 뽑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뭐 한 세 자리 이상 채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뉴스 보니까 많은 이제 국제 대기업들이 올해는 채용을 안 하겠다고 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졸자 중에서 뭐 좋은데 취업하는 사람 그만큼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는 뭐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막 취업 잘 되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스카이 나와도 좀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문과생들도 요즘에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카이 문과 졸업생들 사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자기 얘기예요. 아, 요즘에 붕어 형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대학교 나왔다고 알아준 사람 없어요. 그분이 고려대 나왔거든요. 고려대학교 중문학과가 나왔어. 학점이 3.9였어요. 꽤 높았어요. 문과긴 하지만 스펙도 좋았습니다. 토익이 한 990점이 그랬어요. 그리고 어학 자격증 따는 것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 오피도 가지고 있고 스펙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다고 아주 세상 아닙니다. 시대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뭐 대학교 간판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 대학교 나온 사람이. 예전에 서강대 나온 사람도 에이 붕어 형 저희 대학교 나와도 놀면 아무나 안 알아줘요. 그냥 뭐 그냥 다른 어떤 대기업이나 뭐 그냥 붙은 사람이 많은 것 뿐이지 떨어진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노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얘기 합니다. 요즘엔. 진짜로.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야 명문대 나왔으면 야 그래도 뭐 면접 볼 때 플러스 되겠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취업이 잘 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취업 잘 될 가능성은 높겠지. 지방대보다는. 근데 워낙에 적게 뽑다 보니까 안 뽑다 보니까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와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는 알바조차도 경쟁률이 두 자릿수랍니다. 이제 알바 자리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알바 별거 아닌데 맞죠? 알바가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력을 요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바가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알바가 우리가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냥 파트타임으로 용돈벌이나 뭐 생활비 정도 보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알바도 쉽지가 않다. 여러분 요즘에 와가지고 좀 알바 자리가 감소한다는 거 안 느껴집니까? 알바 자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알바 구하는 거는 정말 쉬웠습니다. 그냥 면접 잘 보고 열심히 하겠다 어필만 하면 일할 수 있었어. 단지 예전엔 시급이 작아가지고 알바에도 돈이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지금은 시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알바할 때랑 비교하면 시급이 거의 3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알바는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알바 중에 하나 이제 폐점도 요즘엔 많이 없어요. 이 주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야간이에요. 야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간 알바를 뽑아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폐점 알바할 때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폐점 알바 했었거든요. 그때는 50시간이었습니다. 주 50시간. 하루 10시간씩 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정확하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이길 오전 6시까지 맞나? 오전 8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5일 50시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뽑는 편의점이 없어요. 서울도 없어요.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거든요. 월화수 뽑는데 3일 뽑는데 시간을 이렇게 한 거야. 월요일 4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4시간 해서 13시간 뽑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아니면 이제 토요일 뽑는데 각각 7시간씩 해서 14시간.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예.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이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군데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주일 평균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 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주휴수당 15시간 기준으로 줘야 되는 게 3만원입니다. 3만 90원. 근데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보면 서비스 아르바이트 보면 사람도 많이 안 뽑지만 설령 뽑는다고 해도 긴 시간 동안 고용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식당 알바하면 보통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일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시키는 곳이 많이 없어요. 식당도 많이 달라진 게 바쁜 시간대 알바 쓰고 이제 좀 한가할 때는 알바는 안 써. 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아줌마들 옛날처럼 막 큰 돈 못 벌어요. 옛날에 식당 아줌마 반나절 동안 일하면 한 250만, 300만 버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시키죠. 식당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붐비는 그 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바쁜 피크 시간대만 알바 쓰고 이제 그렇게만 이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만으로 큰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타격받냐면 프리터족 분들이 분명히 타격받을 겁니다. 프리터족. 프리터족이 뭐냐? 프리 플러스 아르바이트의 합성어입니다.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난 직장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프리터족이라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프리터족이. 올해부터 많이 힘들 거야. 프리터족이. 왜냐면 그분들은 알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반 투잡하는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본업이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이 본업인 아르바이트조차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럼 생계수단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단점이 뭐예요?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쉽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뭐 경영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알바생 따로 불러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뭐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예, 그동안은 이번 주까지만 다니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딱 그 기간까지 일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장 악덕인 얘기도 못해, 이게.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또 일하겠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알바 구하는 건 더 경쟁이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바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문제는 알바 자리가 예전같이 많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 최저시급이, 올해가 아니죠. 내년 2020년 최저시급이 얼마에 발표가 됐죠? 정확히 132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1030원. 내년 2026년 최저시급이 1320원. 290원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알바 자리가 더 많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더 줄겠죠. 근무 시간도 더 줄겠죠. 뽑는 사람도 줄겠죠. 아마 내년 최저시급 발표되면서 한숨 쉬는 그런 고용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냐면 직원 수 줄여야겠다. 아니면 장사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년부터는 알바 구하기 지금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바 구하면 열심히 하시고요. 알바 구하면. 그리고 알바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직장을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네, 직장을 들어가는 게. 그리고 앞으로 투잡 자리도 별로 안 날 겁니다. 이제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투잡 시장도 많이 좀 쪼그라들 겁니다. 뭐 배달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잘하시고 예, 좀 잘 버텨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버는 돈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